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4월 27일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이제 코인 여러분 우리 교육방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코인이 여러분 우리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코인만 여러분 봐서 어떻게 투자가 정말 괜찮은지, 정말 앞으로 미래적으로 휴대폰처럼 대박하면 터질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삐삐나 시티폰처럼 여러분 죽을지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코인 한 명만 보면 여러분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품 한번 오늘 여러 상품을 한 비교를 하면서 과연 코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코인만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주식, 선물, 해외선물, 코인 이렇게 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늘 강의를 한번 쭉 나겠는데,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게 그 투자 상품 종류, 보통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쭉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로고 아웃 하도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녹화되는 거 한번 보고, 오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내 끼라서 좀 괜찮을 겁니다. 제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제 카톡 소리니까 그 정도는 작은 소리일 겁니다. 지금 카톡, PC에 카톡을 껐거든요. PC에 카톡 소리 들릴까 싶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여러분, 이 적금을 들죠. 적금 내지 저금을 합니다. 근데 은행 이자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보통 요거보다 좀 센 게 채권입니다. 지금까지 보통 여러분들은 현금, 적금 내지 채권 정도, 은행에서는 여러분 채권 정도 합니다. 은행이라든지 신용,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는 채권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원자재가 뭡니까? 원자재가 여러분 금, 그 다음에 오일 뭐 이런 겁니다. 금이고 오일이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보다 위험한 게 주식입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들 하이 리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 투자 자체가 일로 올라갈수록 하이 리턴이고 하이 리스크입니다. 자, 하이 리스크 상품이 주식이고 여러분 큰 수익 나는 것도 주식이다. 그만큼 주식도 정권회사 이런 데서는, 그 금융회사에서는 하이 리스크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응?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코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코인은 여러분 급등과 급락이 주식보다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병양내 어서 오십시오. 주식보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주식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새마을금고, 뭐 우리가 신용협동조합의 작은 농협 인데 주식 투자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원금을 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을 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투자 안 해요. 근데 이 주식보다 더 위험한 게 여러분 뭡니까? 코인입니다.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코인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원금을 깨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여러분 적금이나 은행에 할 때는 원금 보장을 하고 있다고, 즉 펀드도 원금 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코인은 여러분 원금 보장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고 원금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권에서는 이건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펀드도 원금 보장해서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원금이 보장하는 걸 권장하고, 그 다음 원금 보장이 안 됐을 때는 펀드들이 여러분 중국 펀드 같은 20-30% 손실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이 여러분 이 많은 상품 중에 새롭게 나타난 거고, 그만큼 하이 리턴도 되지만 하이 리스크 있는 상품이라는 걸 아시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품을 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은 주식은 보통 여러분 ETF라 그러죠. ETF가 여러분 보통 주식을 총칭을 한 거. 코스피 200입니다. 그래서 ETF도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ETF라는 거는 종합주가는 보통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올라가거든요.
지수는 여러분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ETF입니다. 요게 ETF 레버리지인데, 예, 레버리지, 예. 여기 ETF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거는 ETF가 먼저 달리기 없다 보니까 두 배로 더블로 좀 한 건데, 이게 여러분 ETF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요게 우리가 종합주가 방향. 근데 여러분들 ETF 하면 매일 수익 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작년 여러분 2018년 1월 달부터 1월 29일이죠. 이때부터 ETF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현재 예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넣어놔도 ETF 수익 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수익. 그거는 2, 3년을 봤을 때는 올라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ETF를 하신 분은 아직도 손실이 나 있고, 이때 가격도 여러분 19,000원에서 지금 13,000원. 이게 여러분 보통 우리 ETF라는 겁니다. 그냥 종합주가 방향입니다. 이거하고 종합주가 방향은 100% 같습니다. 그래서 ETF가 2016년, 17년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못 올라가는 겁니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월봉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 ETF라는 거는 그냥 가격을 이렇게 지금 현재 13,000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ETF는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떻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갖고 저처럼 여러분 영문, 키움증권이나 아무 증권에서 가입해가지고 돈 넣어갖고 여러분, 코인 사든지 사면 돼요. 그럼 이게 등록하면 샀다 팔아도 되고 단타도 되고 여러분 중타도 되고, 그럼 ETF는 물려도 여러분 손해는 안 보겠죠. 중기로. 왜냐? 종합주가 시장 자체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실 내린 적은 별로 없거든. 우리나라가 종합주가가 여러분 미국 시장 자체가 여러분 별로 내린 적이 없는 게, 중장기적인 어떤 주가는 전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 2001년부터 지금 주가가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ETF를 해라 이 소리 하는데, 그러나 작년에 ETF를 해서는 일본에서는 지금 손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2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2011년부터 A부터 2016년까지 17년까지 요 B 구간에서 여러분 ETF 본전배가 안 됩니다. 그러나 크게 중장기로 봐서는 올라간다 이 뜻이죠. 그래서 ETF가 여러분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다. 사람의 성인하고 똑같습니다. 성인이 자기가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계속 몸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20세 이상 되면은 성인이 몸 관리 안 하면 몸이 나빠지죠. 그러나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은 계속 신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발도상국 중국 같은 좀 이런, 그다음 베트남 이런 쪽에서는 여러분 좀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는 크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 이후에는 계속 등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선진국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간다. 이래서 ETF를 해라는 것이지만은 실제 항상 우리가 종합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는 종합주가가 지수가 2,600에서 여러분 이번에 2,984까지 내렸다가 현재 2,179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을 해라 한데, 종합주가도 이게 ETF입니다. ETF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주식하고 이렇게 같은데 뭘 내는 겁니까? 코스닥 말고 거래소에 있는 주식들을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그 종목별로는 어려운들에게 많이 하겠지만 전체를 한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왜? 정권에서 이놈들이 상품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그래서 코인에서도 여러분 ETF 있다 없다. 어제 우리 형님이지 여러분, 토탈 어제 있죠. 여기 여러분 코인 전체 지수 토탈2, 요거는 뭐였습니까? 토탈2는 코스닥, 한마디로 말하면 코스닥이고, 이거는 알트 지수. 그래서 이 토탈 요걸 여러분 샀다 팔았다 하면은 내는 전체입니다. 그 다음 토탈2는 알트니까 알트 하면, 그래서 토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탈 이 앞에 요걸 A를 살 것 같으면 뭘 사면 됩니까? 비트코인 사면 되고, B를 살 것 같으면 여러분 A다나 이더 요소 사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놈은 핑글이지만은, 그래서 같은 주식과 똑같은 형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품을 할 때, 그래서 이 코스피 200 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밀리면 좀 더 사면 되죠. 1년 동안 밀리면은 추가를 좀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산다고 해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어려운 겁니다.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개별 종목들을 하니까, 개별 종목들은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어렵단 말이죠. 회사가 막 갑자기 부도난 놈도 있고 막 실적이 안 좋은 놈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를 하나 먹기 때문에 뭐 어떤 한 회사가 부도나든지, 우리가 코인 중에서 소형 알트가 부도가 나든 뭐 없어지든 사라지든 전체 지수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코인 시장은 다 무너지기 전까지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ETF를 만든 것처럼 코인에서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코스피 200 ETF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코스피 200 가지고 지수를 이제 우리가 방금 ETF처럼 만든 지수를 가지고 선물 앞으로 뭐 3개월 후, 6개월 후를 대비해서 상품을 또 이놈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코스피 200의 한 지수를 가지고 ETF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선물을 만들었고 옵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식 선물까지 만듭니다. 자, 여기서 주식 선물 옵션을 만드는 거는 이놈들의 양방향, 위로 배팅도 가능하고 아래로 배팅 가능하다. 양쪽 다 가능하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상승으로 배팅, 하락할 때 하락 배팅하고 거기다 조금 다 옵션을 줘가지고 주식은 10원 오를 때 50원 오를 수도 있도록 하고 10원 내릴 때 50원, 즉 도박을 좀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기다가 뭐 있지만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선물은 내가 삼성전자 사는데 올라갈 때 배팅도 가능하고 내릴도 있으니까 내릴도 배팅 가능하더라고. 그 다음에 금액을 비트맥스처럼 레버리지를 좀 더 주는 거다. 주식 선물도 내가 100만 원 있는데 한 500만 원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아래로도 하락으로도 배팅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 옵션 수익 선물 이렇게 만드는, 왜 자꾸 상품을 만들어내야 이놈들이 자기들 상품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수수료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선물은 양쪽을 하다 보면 도박성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 3천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지정을 해주고, 장점은 양방향, 그러니까 단타꾼들이 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그리고 여기서 선물에서 국내 선물 시장이 죽으면서 해외 선물이 있고 이러면 해외 선물 아까 지금처럼 금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 골드, 그 다음에 이제 환율입니다. 외환, 엔달러, 유로달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24시간 가까이 매면 되고 전 세계 하나니까 여러분 요즘은 글로벌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2011년 되면서 또 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타난 게 뭡니까 여러분? 코인입니다. 코인은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위로 올라가야 수익 나는 건 맞고, 그러나 선물처럼 투기적 거래요. 급등과 급락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은 주식과 선물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즉, 위로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야 수익을 내는 것은 맞는데, 급등락이 가능하다는 거죠. 급등락이 가능하다 보니까 선물처럼 레버리지 뭡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투기전개하고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코인에다가 이제 비트맥스 또 이놈들 만들면서 여기서 코인에서 비트맥스 만들어 가지고 누구처럼 선물처럼 해외 선물처럼 양쪽 아래 위로 베팅할 수도 만드는 게 비트맥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주로 하는데 이 코인이 주식보다 선물보다의 장단점, 특히 주식과 비교를 하는데 주식보다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수익도 크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코인 시장 자체는 주식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까지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유럽 시장을 봤을 때 조금씩 커가고 있었습니다. 크고 있었던 건 맞는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인가? 아니면 둘 중 하나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아닌가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늘 아까 강조한 그 휴대폰처럼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그리고 삐삐나 시티폰처럼 사라지는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지금 우리로서는 사실 알기가 상당히 힘들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좀 알기가 좀 힘들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이 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 정말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잘 들어보고 이거는 확률적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미래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코인 자체가 일단 괜찮은지, 둘째 코인 중에서 어떠한 코인이 앞으로 정말 미래 성장성이 있느냐, 그걸 알면 여러분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죠. 한 3년 5년 그 이유를 보고 정말 이 기술은 내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코인이 여러분 있다면은 그걸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전문적인 어떤 기술자한테 물어보고 그런 건 묻어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주식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옛날에 여러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삼성전자가 1990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1990년도 정도인데요. 우리가 전자가 뭐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있었고 현대전자가 있었고 대우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전자, 현대전자는 현대 하이닉스로 변형돼가지고 가버렸고, 일단 삼성전자하고 대우전자가 있었는데 거의 둘 다 좋았습니다.
잘 나왔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대박 터져버렸고, 여러분. 새로 반도체 쪽하고 여러분, 휴대폰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대우전자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똑같이 두 개 다 5만원 정도 했습니다. 주식이. 삼성전자는 5만원짜리가 지금 여러분 300만원 가까이 가버렸고, 대우전자는 5만원짜리가 부도가 나버렸죠. 혜태와 롯데처럼. 롯데는 대박 터지고, 혜태는 부도 나버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코인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처럼 대박이 터지느냐, 대운자처럼 부도가 나버렸냐, 이걸 알 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첫째 여러분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둘째, 그런 기술력 중에서 코인 중에서도 어느 코인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길게 뭐 1년, 3년, 5년, 10년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트레이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놈이 뭐 대박이 터지든 깡통이 차든 결국은 몇 년 정도는 뭐 부도가 이러면 하루아침에 나는 것도 아니니까 몇 년 정도는 갈 거니까 트레이딩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정말 이 가치를 안다면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묻어두는 게 이게 정답이죠. 삼성전자 여러분 자꾸 샀다 팔았다 해가 막겠습니까? 중기적으로 묻어두는 게 나았습니다. 삼성전자도 5만원에서 여러분 올라갔다가 많이 밀렸습니다. 30만원 갔다가 또 70만원 갔다가 30까지 밀렸다가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면 좋은데 이 코인은 크게 지금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카이스트의 그때 카이스트 교수죠. 그분도 지금은 찍소리 안 하죠. 작년 1월달만 해도 막 블록체인 이슈는 그렇게 좋다고 말하다가 지금은 좀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코인의 미래 가치는 우리가 알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주식하고 여러분 비트코인은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된다. 무슨 상승해야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단점이죠. 그래서 하락, 우리 변동성 장치가 더 많거든요. 시간상으로는. 중장기로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1, 2년을 봤을 때는 하락 변동성, 아까 ETF처럼. 그래서 여기는 또 테마 코인들이 노죠. 테마주에 있는 것처럼 소형 테마 코인들이 노고. 여기서 이제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 단기 매매로 가게 되는데, 단기 매매는 결론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단기 매매로 가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코인이나 주식을 자꾸 단기 매매가 짧아지면은 손실 날 확률이 크다. 지금도 코인을 너무 짧게 2, 3일, 3, 4일 이렇게 매매해서는 안 된다. 코인이 중기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한두 달 이상, 3, 4개월 이 길게 보고 샀다가 한 팔았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다음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 4개월 만에. 근데 우리가 보통 2, 3일 만에 샀다 팔았다 하는 분 많죠. 2, 3일, 일주일, 길이야 일주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인간의 심리가 욕심과 공포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매수하고 싶고 내리면 매도하고 싶다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서 무조건 손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여기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면은 매수하고 싶으면 진짜 확신이 됩니다. 야, 이 정말 코인 좋구나,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올라갈 거다 생각하죠. 내려가면 겁이 납니다. 두려움, 공포 때문에 결국은 손절을 합니다. 또 가다가 또 올라가면 또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형태가 반복되냐면은 이게 인간의 본능 때문에 여기서 항상 한 A 정도 7분 능선, 8분 능선 올라가면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또 내릴 때는 이 겁이 나서 꼭 바닥 근처 되면 손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 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상, 인간의 본능상. 이거는 우리 특히 훈님처럼 비트맥스 하신 분들은 정말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본능 극복 이게 돼야 되는데 정말 안 된다는 거고, 잦은 매매, 추격 매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손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좀 큰 상품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이죠. 사실 코인하고 이런 주식을 제외하고 비트맥스라든지 선물은 사실 전문적인 겁니다. 1, 2년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고 인간의 단기적인 짧은 시간에
심리, 본능.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20대, 30대 초반들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근본적으로 이게 본능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욕심과 공포라는 것은, 그래서 스님들이 평생 돌을 닦아가서, 여러분, 평생 돌을 닦고 하는 게 뭡니까? 중도, 무소유, 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근본적인 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정말 평범한 거. 욕심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자,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오는데, 그 인간의 본능 젊었을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매매도 자주 하게 되고 추운 매매를 하게 되고, 이러면 돈 욕심을 내시하면은 매매는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조건 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 공포, 미련, 본능 극복 안 되면 여러분 정말 비트맥스나 쓰면 짧은 매매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이나 주식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코인과 주식도 마찬가지 좀 파동을 크게 타셔야 되고, 크게 타는 것도 어떤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은 주식 잘 찾아가지고 그 회사의 미래를 믿고, 게임 회사 같은 경우 여러분 NC소프트 이런 거는 잡았으면은 회사를 잘 알면 6개월, 1년, 5년 이렇게 묻어놔도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코인도 사실은 코인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기본적 분석, 지금 유튜브에서 말하는 이 젊은 유튜브에서 말하는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코인이 좋다, 묻으라라, 그 리플 좋아하시는 분처럼 막 그냥 묻어나면 간다, 좋다 하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정말 내가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특히 리플 좋아하시는 분처럼 리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정확한 기술력,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리플에 대한 기술력도 좋아야 되지만은 코인 시장,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정말 가능성이 있다, 이걸 알 때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짧은 샀다 바로 달 필요 없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그냥 묻어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중기적으로. 근데 그게 이 지금 코인 시장의 어떤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코인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구조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정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유튜브의 전문가라 하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들어보면은 조금 아직은 제가 봐서 어설픈 면이 있고, 그 사람들을 믿고 이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의 어떤 그 가능성은 제가 볼 크진 않은 거고, 외국의 어떤 뉴스를 그냥 뺏기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정보 가지고는 사실 코인 시장 투자가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여러분 애널리스트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많다. 각 증권사마다 거의 다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그것도 업종별로.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이런 데서는 아직 전문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단 말이죠. 조금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을 상당히 가지는데, 본격적으로 또 투자한다는 관심이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회사라든지 여러분 투신이라 그런데 자문사, 투신에서 투자를 들어와야 그게 오리지널인데, 그 사람들은 원금을 보장을 많이 원하거든요. 어떤 상품에 대한 원금이 보장된 상태에서 어떤 그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관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다림, 여러분 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팔았으면은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아니죠. 중기적으로 내가 일봉 매매를 했으면 한 팔았으면은 또 한번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다림이 정말 안 되죠. 이번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에이다인데, 에이다 현재 24시간 차트, 12시간 차트 한번 봅시다. 에이다를 하든 뭘 하든 여기서 한 파동이 이렇게 우리 올라가는 파동이 뭐 크든 적든 있더라도 이 정도 되겠는데, 꼭 고점에 사고 저점에 사는 건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기간이 보시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한 2달 걸리거든요. 2개월 정도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B에서 매도를 했다면 좀 2개월 정도 아닙니까? 한 달 정도. 한 달이네요. A도 한 달 정도는 지금 올라갔고, B도 지금 한 달 정도 가까이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날짜상으로. 그럼 무슨 말입니까? 최소 매매를 하면은 뭐 한 달 가까이는 지고 있고, 한 달 정도는 또
기다려보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매매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면은 1번에서 2번까지 올라갔죠. 보시면 이것도 거의 한 달 걸렸단 말이죠. 또 2번에서 여러분 3번까지 조정 중인데도 또 거의 한 달 걸렸죠. 또 올라왔는데 4번까지도 거의 보름 한 달 걸렸고, 이런 식으로 기간이 상당히 한 달 가까이 정도 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이랬는데, 너무 우리가 짧게 매매하는 것이 아니냐. 그 코인도 여러분 제가 봐서는 한두 달에 한 번 샀다 팔았다 하고, 한번 팔았으면은 그래서 더 올라가더라도 좀 더 기다려보면 또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매수한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처럼. 그래서 그 기간을 사실은 좀 더 길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슨 기단의 인내심,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 저점에서 과감히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다 싶을 때는 한번 털어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은 유튜브에 있는 뉴스, 방송 이런 거 봐서는 조금 위험하다. 그런 걸 참고를 하되 무조건 여러분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동전주기처럼 다수가 수익 내기는 힘듭니다. 다수가 수익 내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역투자자, 즉 큰 어떤 흐름에서 여러분 좀 전체 큰 흐름보다는 내 혼자 좀 이렇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런 다수 군중들하고 같이 가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조그만 어떤 수익 내는 구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큰 걸 몰라도 매매에서 수익 내는데 자기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종목이 있다든지 자기만의 어떤 색깔, 틈새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여러분 코인도 마찬가지가, 우리가 왜 이렇게 코인이 여러분 활성화되었습니까? 이 지금 금리가 내려가 버렸죠. 금리가 내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여러분 어떤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체인점이라든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앞으로 노후 대책이 이게 힘들고, 지금 상당히 노후 대책도 대책이지만은 직장도 지금 불안하고, 그렇다고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퇴직하고 나서 여러분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좀 한다든지 또는 은행 이자도 좀 컸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거의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이라든지 코인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코인 같은 상품도 넣을 수 있고 또 주식 같은 있는데, 그래서 이 노후 대책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는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노리는 어떤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기만의 어떤 그 매매 원칙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휩쓸립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제가 이게 언제 거냐면 2011년도 할 겁니다. 아마 2011년 자료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퇴직하고 나서 어떤 걸 하면 가장 좋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 예를 들어서 옵션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한 개를 사면 돈이 얼마 안 단서 10만원 밖에 안 합니다. 10만짜리 하나 사든지 뭐 20만짜리 하나 사면, 옛날에는 20만짜리 하나 산다면은 10만짜리 하나 사고 올라가봤자 이러면 더블 나봤자 20만원이죠. 반통 나봤자 5만원이니까 손실 나봤자 반통 나봤자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안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 즉 물론 초기 자금 3천만원, 옛날엔 1,500만원이지만은 초기는 계좌에 1,500만원, 지금은 3천만원 있어야 되지만은 3천만원 있다면 그게 10만원쯤만 사면 됩니다. 10만원치 한번 샀다가 10만원치 한번 팔았다가 이렇게 해보면은 10만원 수익 나면 만원 수익 났다가 뭐 만원 손실 났다가 또 만원 수익 났다가 만원 손실 났다가, 이 뭡니까? 선물하고 달리 그게 작다는 겁니다. 금액 대비. 테스트 하기도 좋고 위험하지도 않고, 뭐 10만원쯤 사면은 뭐 보통 옵션이 하루에 반토막밖에 안 나니까 아무리 박살나도 뭐 반토막 정도니까, 반토막도 안 나지만은 반토막 난다 하더라도 10만 되면 5만원만 손실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원 들어갔다가 10만원 받았다. 선물은 한 번에 국내 선물 옛날에 25,000원, 한 틱에 25,000원이고 뭐 가면 25만원씩 손실할 수 있고 10틱만 가더라도. 지금 여러분 나스닥 같은 지금 5,000원 아닙니까? 한 틱에 5,000원인데 10틱만 하면 5만원이고
보통 20D 가면 10만원. 보통 우리가 손절 얼마 3, 4D 주면은 한 번에 20만원, 30만원. 그러니까 한 번에 수익 나도 20만원, 30만원씩 손실하고 하면 쫄이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잘못하면 금액이 몇백만원에서 손실할 수도 있고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근데 옵션은 그보다 상당히 작기 때문에 충분히 하루에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뭐 3만원, 2만원 이렇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가격이 사기 때문에 하나에 10만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10만원 거 한번 들어가면 3만원 수익 났다가 3만원 손실 났다가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꾸준한 테스트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번 매매해서 내가 5번 먹는지 7번 먹는지 그러면 내가 이제 금액 처음에 조금만 갖고 하면은 하루에 1,000원씩 먹다가 1,000원 손실 나다가 실제 매매죠.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미니처럼 금액이 작다 보니까 수익도 작지만 손실도 작죠. 근데 수수료가 이거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해보면 하루에 얼마씩 여러분 하루 종일 매매해서 하루에 18만원 손실 났다가 수익 났다가 하루에 6만원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 4만원 수익 났다가 금액을 하루에 여러분 선물보다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40만원 수익 나고 5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수료는 여기 삽니다. 옵션이.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 하루에 0.4%, 0.1%, 0.5%, 1%, 0.1%, 0.3% 금액 대비. 그 금액 대비 얼마 안 하겠죠. 내가 1,000만원 갖고 한다 치더라도 금액 대비 여러분 10% 100만, 1% 10만원입니까? 뭐 0.1%가 만원. 하루에 1,000만원 갖고 해도 하루에 만원, 1,000만원 갖고 한다 하루에 만원 수익 났다가 만원 손실 났다 이랍니까? 그래서 보면 3,000만원 갖고 해서 하루에 뭐 3만원 수익 났다가 5만원 수익 났다가 3,000만원 대비 5만원, 3만원은 퍼센테이지로 0.1%,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금액 대비 적죠. 그래서 제가 늘 꿈꾼 게 뭐냐면은 한 2천만원에서 한 5천만원 정도 넣어놨고 이러면 하루에 그냥 노예 샀다 팔았다 그냥 하루에 뭐 서너 번 해가지고 큰 금액도 아니고 하루에 뭐 여러분 뭐 5만원, 10만원 정도만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뭐 하면은 크게 위험이 없단 말이죠. 금액 대비. 손실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손실 나면 뭐 청소해버리면 되니까. 안 하면 되니까. 테스트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을 성수가 2.5배로 올라가지고 2.5배 곱해줘야 돼가지고 조금 더 올라온 편이지만은 옛날 요때보다는 2011년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면은 그냥 월 단위 그냥 하루에 이러면 푼돈 매일 해봤자 20만원, 10만원 뭐 조금씩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이렇게 한 300만원, 수수료 100만원. 옵션도 그 수수료가 좀 되는데, 그 크지는 않습니다. 옵션은. 매매를 하도 많이 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후에 그냥 한 300에서 500만원, 200에서 400만원, 이렇게 벌 수 있는 방법. 근데 지금은 선물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하루에도 이러면 보통 50만원, 100만원씩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게 한 달로 따져버리면은 뭐 500만원에서 1000만원 너무 큰 돈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죠.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 배우다가 돈을 너무 크게 깨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금액 단위를 확 낮춰버리면은 뭐 지금도 내가 한 달 동안 해봤자 50만원 손실나고 50만원 수익 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은 내가 몇 개월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겠다. 또 몇 개월 좀 더 할 때는 조금 더 금액을 높이고 최소 금액이 낮은 게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뭔가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옵션 아침 9시부터 딱 9시 30분까지 한 40분까지만 딱 이렇게 30분만 단다 딱 찍고 끝을 딱 냈을 때 옵션 중길 매매도 아니고 이런 아예 초단타로 한번 하면 안 될까 해서 해본 겁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하루에 막 30분 1시간만 아침에 바짝 장출발 후에 하는 거 요것도 괜찮다 해서 이거 제가 옵션 했는데 그 다음에 옵션을 그래서 여러분들 옵션의 상품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옵션 상품이 그래서 시간이 뭐냐면은 길어지면 무조건 불리하단 말이죠. 하루에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우리 국내 선물시장이 열리거든요.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열리는데 이렇게 길게 하면 옵션은 원리상 무조건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기관들이 옵션 매도를 하는 상품은 수익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시에서 9시 30분, 30분이나 1시간부터 하면은 하루 6시간에서 1시간은 시간이 작죠. 요 1시간만 어떤 우리가 시간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보면 얼마 안 됩니다. 한 달로 보면은 여러분 하루에 6시간 중에 1시간이고 한 달로 보면은 뭐 6분 1배가 안 되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매매해버리고 그리고 오버나이트까지 갖고 있으면 시간을 하여튼 많이 갖고 있으면 불리한 게임입니다. 옵션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1시간만 30분 하면은 큰 불리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옵션은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옵션은 단타로 치든 길게 해라. 단타로 치지 마시고 아예 일봉이 무너질 때 길게 해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 옵션 풋옵션 차트 똑같은데 풋옵션 차트고 여러분 2019년 05 5월달이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 282.5는 282.5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요게 옵션의 상품 종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는지 알고, 풋옵션은 요게, 콜옵션은 요게, 콜옵션은 위쪽으로 베팅, 풋옵션 아래쪽으로 베팅,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항상 아침에 30분은 등락이 크다. 즉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시간이 길지만 불리하고 아침에 한 30분 정도, 9시 30분까지 9시 30분, 딱 30분은 정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주가 일단 등락이 이렇게 크다만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우리가 분할 후에 옵션은 좋은 게 여러분 10만원짜리 한 개 매수, 또 10만원짜리 한 개 추가 매수, 10만원짜리 한 개 추가 매수, 즉 30만원 갖고 매수 추가되고 올라가면은 톡 틀어버리면은 분할 매수 하면은 유리하겠죠. 선물은 여러분 한계약 매수, 추가 한계약 매수 하면은 금액이 3개 하면 커진단 말이죠. 위험이 크지만은 옵션은 가격이 낮은 게 있거든요. 원래 국내 선물은 하나에 1,500만이거든. 1,500만원. 옵션은 그냥 10만원짜리부터 50만원짜리 이렇게. 지금은 보통 뭐 2.0 같으면 100만원까지 하지만은 10만원부터 옛날부터 30만원짜리 보통 많이 합니다. 지금 2.5배를 곱해야 되니까 10만원짜리가 25만원이고 20만원짜리가 한 45만원인데 그래도 선물은 하나가 1,500만원짜리 개념이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초단타로 이렇게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분할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개수가 많으면은 여기서는 좀 폭이 좁죠. 30분 여러분 여기서 매매 안 된다 소리요. 이 시간이 11시 반부터 3시까지는 거의 움직임도 없고 있는데 아침에 9시 30분까지 폭이 이마저 넓습니다. A처럼 넓죠. 5장 3시간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르다 내려갈 때 여기서 충분히 분할로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분할로 하시면 손절 잘 안 보거든요. 그러면 한 3개 가지고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면 매도 내려가면 한 번에 청산 이렇게 해버리면 보통 아침에 30분 하면은 2개 한 3개 전후 갖고 분할만 하면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때만 전문적으로 해야지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저 때만 하는 방법을 하든지 지금 이처럼 하루 종일 매매하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즉 1번은 거의 상관없는데 2번, 3번, 4번, 5번, 6번 이쪽에서는 이런 프리미엄 시간 가기 때문에 행보를 해버리면 무조건 옵션 원리상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 저렇게 하는 방법과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여러분. 아예 길게 매매하는 방법. 옵션은 아예 일봉상으로 며칠 한 3일 이렇게 묻어놨는다든지 한 2일에서 4일 정도 한쪽으로 묻어놨는다든지 한쪽으로 묻어나면은 내가 100만원을 베팅을 하면은 100만원이 한 500만원 1000만원도 될 수 있지만은 손실나면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 100만원만 꽉 납니다. 100만원만 꽉 나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래서 2일에서 4일 묻어놨는데 장중에 볼 필요 있습니까? 이런 거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1번에 샀으면 한 2, 4일 올라오면 3번이나 팔든지 아니면 꽉 나면 그게 꽉 나는구나. 그거 비트맥스는 비트맥스는 훈님 우회됩니까? 반대매매 날아가 버리죠. 근데 옵션은 생명이 며칠입니까? 한 달이거든요. 토일 합쳐서 한 달. 실제 20일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잘못 들어갔다 치자 이렇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죠. 내가 여기서 100만원 들어갔다.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얼마 됩니까? 반토막 나버리죠. 반토막 3번에서 반토막 2번에서 반토막 나버리죠. 그래도 그냥 지고 있으면은 계속 여기서 지고 있으면 일단 한 달은 생명이다. 일단 한 달. 코인은 뭐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 지고 있어도 되죠. 1년 지고 있어도 되죠. 주식도 뭐 1년 동안 지고 있어도 되죠. 근데 옵션은 한 달이 만기고 선물은 3개월이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선물은 버틸 수 있고 지고 있으면 되고 옵션은 한 달을 버틸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1번에 샀는데 3번까지 손실 났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4번에서 수익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수익 나고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비트맥스는 문제가 뭡니까? 1번에서 매수를 했는데 2번이 내려버리면 반대면 로스컷이 날아가 버리죠.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불꽃 치고 내려오더라도 예를 들어 하락할 때도 1번에 매도를 치더라도 2번에 마지막 불꽃 놓으면 비트맥스는 손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옵션은 비록 2번이 가더라도 내려오기만 내려오면 수익 나거든요. 그래서 꼭 꼭지에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장점 아닙니까? 상당히 장점. 그래서 마지막 불꽃이 오더라도 해볼만 하다. 그래서 주식에서 우리가 하루 이틀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맥을 보려고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맥. 자, 여기서 1번에서 매도를 쳤는데 하락으로 배팅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2번에 오면은 비트맥스로 손절이 완전히 로스컷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옵션은 포트면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가격이 이 정도 내려오면 3번까지 내려오면은 또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매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4번에서 매수를 들었는데 올라간다고 매수 들었는데 밀어버리다 다시 올라가면은 5번에서 비트맥스는 손절이 날아가 버린다. 로스컷이 날아가 버리지만은 6번 올라오면 수익 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좀 유리하죠. 비트맥스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팅한 금액이 100만 원이면은 손실은 무조건 100만 원은 제한되고 수익은 무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옵션은 항상 길게 매매해라, 단타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다시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코인을 우리가 매매할 때 왜 코인하고 비교를 해봐는 거죠. 상품이. 그래서 주식은 코스피 200까지 그랬죠. 업종 대표주가 있고 여러분 우량주. 이게 이러면 비트코인 매매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스닥 시장. IT 기업주로 있고 바이오 기업이죠. 급등락이 엄청나게 합니다.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테인인데 여러분 알트하고 똑같습니다. 5대 알트하고도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여러분 뭐 대선 관련주, 바이오주 이런 것들은 완전히 소형 알트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주식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보시면은 딱 여기도 보면 토탈 여기는 코스피 200 종합주가, 그러니까 거래소 정보이고, 토탈2는 코스닥 차트. 그래서 주식에서도 이런 보시면은, 요거는 여러분 종합주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100이죠. 근데 요거는 보면 코스닥입니다. 요거는 코스닥. 그러나 전체 큰 방향은 여러분 조금 차이 있으면 비슷합니다. 물론, 탄력은 차이 납니다. 나지만은, 그러나 이 많이들 되게 비슷하죠. 이런 폭은. 지금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 올라가면 올라가고, 알트도 올라가고, 비트코인 내리면 알트도 내려가고, 그게 유사한 겁니다. 다만 그 폭은 다르다는 거죠. 자, 올라갈 때는 종합주가보다도 이게 더 잘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종합주가보다 즉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잘 내려오고 올라갈 때 더 잘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종목도 이런 보시면 이게 이제 그래서 거래소 종목과 이 거래소 종목, 이 거래소 종목하고 이쪽에는 코스닥 종목 급등락이 많다. 특히 뭐 게임주,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상당히 급등락이 많고 바이오주 마크로젠입니까? 이게 오래간만에 마크로젠이네. 오랜만에 보는데 이런 종목 여러분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올라간 편입니다. 이 주가 급등락이 심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2만짜리가 5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2만원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등락이 심합니다. 똑같습니다. 알트들하고 여러분. 알트들도 여러 가지 있죠. 작은 알트 있고 큰 알트 있는 거하고 구조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아시고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상품이 여러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 종목이 여러 가지 있고, 주식만 해도 우리나라에 약 2천 종목입니다. 거래소 1천 종목, 코스닥이 1천 종목 가까이. 지금 코인도 여러분 100종목 넘죠. 그래서 거래소 전체 종목을 코스피 200, 코스닥을 코스닥 지수로. 그래서 그 코인도 지금 비트코인, 알트코인도 나눠진 지금 똑같은 구조입니다. 국내 선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법이 바뀌고 증금이 3천만 원 돼 있는데 이 제도를 곧 조금 많이 바뀔 확률이 큽니다. 지금 많이 수정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이를 바꿔버렸습니다. 지금은 증금 3천만 원이 되고 위험관리도 위험관리 교육 20시간 필요하고 모의투자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지금 해외 선물로 가버리는데 사실은 해외 선물보다는 국내 선물에 더 분수하기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도가 좀 상당히 풀릴 걸로 보이고, 풀리면은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죠, 이게? 그리고 3천만 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3천만 원 있고 나서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매매할 수 있고, 하나에 1,500만 원이고, 옵션은 그냥 3천만 원 들어있는데, 여기 뭐 10만 원짜리 한 개 사도 되고, 50만 원짜리 한 개 사도, 100만 원짜리 한 개 사도 되고, 300가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한 개 사고, 추가 사고, 분할 매도 50만 원짜리고, 분할 되고, 분할 매도 되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분할 매매 되죠. 보통 우리가 선물하시는 분은 분할 매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분할 매매 됩니다. D계좌로 선물 분할 매매하신 분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평소에 뭐 50만 원씩만 배팅딱 하다가 장이 좋을 때는 한 500만 원 확 찔러버리고, 정말 계속 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다가 장이 이번에 내가 봐서 서리봉이 확실하다 싶을 때 확 찔러도 됩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 평소에 그냥 매일 매매해서 수익 보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후에 또는 뭐 3일 후에 기다리는데, 와 정말 내가 기다리던 찬스가 떠오죠. 그때 확 찔러버린다. 금액을 크게 한다, 복화처럼. 평소에는 10만 원쯤 배팅하다가 딱 어떤 500만 원 한 번에 확 찔러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평소에 10만 원 갖고 샀다 팔았다가 수익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국내 선물 매매 1년 후에 매매 가능했는데, 여기 어제 이렇게 풀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옵션 요 고용만 받으면 바로 매매할 수 있다. 그래서 옵션 일단 1차 풀렸고, 조만간에 제가 봐서 1, 2년 내에 여러분 상당히 많이 풀릴 겁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로비를 받았다는 말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이제는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쪽으로 계속 우리나라에 이러면 수수료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국내 선물 들어오면은 수수료가 우리나라 좀 수입을 잡히잖아요. 정부 뭐 국내 정부사 수입도 잡히지만은 국내 쪽으로 돈이 돕니다. 옛날에 홍콩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쯤 하는 바람에 돈이, 해외 자금이 좀 더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로 다 와버리고, 또 우리나라니까 또 돈이 중국으로 가버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다 이게 제도를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다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은 그 나라 시장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홍콩 시장도 아마 확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죽고 중국이 확 살아나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도를 푼다는 게 있으니까, 풀면은 해외 선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국내 선물 차트를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풋이라는 거고, 2018년 9월달 오르면 매수, 내리면 매도 똑같고요. 여기 여러분 한 칸 차이가 얼마? 한 칸 차이가 지금은 옛날에 25,000원인데 지금 12,500원. 한 틱에 12,500원이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창 보면 여기 호가창 하나 똑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칸 차이가 한 틱이 12,500원. 매도, 매수. F는 퓨처 선물이라는 뜻이고, 2018년 9월달 거. 국내 선물은 3개월 단위로 된다는 거. 그래서 국내 선물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국내 선물 차트. 국내 선물도 지금은 거래가 좀 되긴 되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너무나 작다. 이게 23만 주, 25만 주를 넘어야 그래도 시장 살아있고, 23만 주도 여기까지는 거래 좀 됩니다. 등록이 하죠. 거래량 보시면 여기는 거래량 좀 있죠. A에서는. B에서는 거래량 없죠. 그래서 국내 선물은 아침 1시간 내지 길어봤자 1시간 30분 정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고 좀 전에처럼 매매 호가창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주문 호가 주문 여러 가지 그냥 호가 주문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게 이 호가창입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 치면 여기 6월달 6월말 지금 6월말이죠. 9월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기 지나면 또 9월말 하면 됩니다. 이제 거래량이 없으면 뒤에 거는. 그래서 항상 가까운 거. 옵션도 항상 가까운 거. 그리고 빨갛게 되는 여기 여러분 국내 선물 282, 즉 등가격. 선물 가격하고 같은 걸 중심을 잡거든요. 그래서 아래 위로 갖고 배팅 하긴 하는데 요 중심을 가지고 하고 옵션 할 때는 저 바로 아래 위에 것만 합니다. 좀 먼데 건 잘 안 하고 일단 요 바로 위에 거, 요 안에 거. 그것도 제일 가까운 거. 매매하는 건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고. 자, 옵션을 우리가 보면은 옵션 지금 풋 옵션이 뭐 예를 208.2.5짜리 누르면은 가격이 이렇게 보이죠. 3.25 바뀝니다. 여기 원래는 31만 3천원인데 요즘 곱하기 2.5가 됐습니다. 성수가 바뀌어요. 2.5니까 이게 60만원. 요 하나 사려면 60만원 정도 사야 됩니다.
60만. 그럼 수익 나면 여러분 한 10,000원 수익 났다가 10,000원 손실났다가 이랍니다. 요 한 틱에 얼마냐 그러면은 요게 한 틱에 지금 2,500원. 2,500원 좀 부담 없죠? 한 틱에 2,500원. 옛날에는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옛날에는 1,000원이었기 때문에 뭐 한 10틱 해봤자 10,000원. 10틱 먹었다가 10,000원 먹었다가 10,000원 깨졌다가 하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매하기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가격이 산 걸로 하려고 하면 자기가 또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요는 좀 큰 거 밑으로 오면 1.11 하면 요거는 또 원래는 11만 9천 원짜리인데 여기 2.5니까 약 25만 원이다. 하나에. 하나 사람 25만 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25만 원짜리 하나 샀다가 팔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띠게 한 칸 차이는 얼마? 2,500원. 그러니까 여러분 단대띠 연습 한번 하면은 여기에 요 한 두 칸 이렇게 하면 5,000원 먹었다가 5,000원 잃었다가 5,000원 먹었다가 5,000원 매매 연습을 하기 좋겠죠. 모의 투자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전 매매인데 우리 가자니 젊은 친구들 실전 매매 때문에 이게 한 번에 5,000원 손실해도 부담 없죠. 5,000원 수익 났다가 5,000원 손실 났다가 이렇게 잠깐 연습을 할 수 있죠. 모의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옵션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이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서 매매를 했다 치자 여러분. 그래서 어제 여기서 잡았다. 여기 보면은 1.40 원래 14만 원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 곱하기 2.5를 해야 되니까 28만 원 정도 되겠죠. 한 28만 원 하나에 한 28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8만 원 해봐야 28만 원짜리다. 상품이 28만 원짜리 하나 샀죠. 여기 이번에 판더라 치더라도 하나만 샀으면 여기 28만 원 갖고 매매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 치자. 그럼 여기서 대략 여기서 이러면 1.4에서 1.50 아닙니까? 10틱입니다. 10틱. 10틱이니까 하나에 2,500원이니까 여러분 25,000원. 그래서 1번에 사서 2번에 사서 25,000원 수익 나는 거 25,000원. 여기까지 뭐 3번에 5만원. 25,000원, 5만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되죠. 하면 뭐 한 3만원 수익 났다가 3만원 손실 났다가 2만원 수익 났다가 2만원 손실 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여러분 매매를 하더라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하기 좋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그래서 내가 한 100만 원만 딱 넣어놔도 그냥 막 5,000원 먹었다가 5,000원 손실 났다가 5,000원 먹었다가 5,000원 손실 났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부하기가 정말 좋고 상품의 특성을 알아보기 좋다는 거죠. 여기서 큽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갖다 치자. 그럼 얼마입니까? 1.30에서 1.60인가? 옛날에 3만이죠. 3만인데 지금 곱하기 얼마나 2.5니까 6만 5천원입니다. 여기 A가 6만 5천원. 수익 만약에 위로 매수를 잘했으면은 풋옵션에 6만 5천 수익 납니다. A였어. 근데 그거는 이러면 언제입니까? 한 개 들어왔을 때 아닙니까? 한 개 들어갈 때 6만 5천이죠. 그 여러분들이 개수를 여러분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개 들어갈 때 6만 5천이니까 여기다 개수를 여러분 10개 들어가면 65만 원이죠. 10개 해봤자 가지고 하나에 여러분 얼마였습니까? 요 가격이 1.4 같으면 하나에 25만 원 정도 되겠네. 25만 원 잡고 하나 25만 원이고 또 10개 들어가면 250만 원 있으면 10개 들어갈 수 있죠. 내 250만 원 갖고 배팅 입으면 10개 들어가죠. 그러면 65만 원이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내가 만약 2,500만 원 넣었으면 650만 원. 즉 요거 올라가는데도 여러분 심지어 내가 개수만 조정에 따라서 돈이 650만 원이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물 계좌에 한 3천만 원 넣고 한다는 이유가 보통 3천만 원 있어도 다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뭐 50만 원만 베팅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장이 확실하다 싶을 때 500만 원 베팅한다든지 3천만 원 베팅 다 해버리면 요 짧은 기간에도 돈이 600만 원씩 왔다 갔다 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 따블이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은 개수를 자기가 여러분 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1.12에서 여러분 1.84 60% 정도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개수가 한 개 들어가신 분 때는 뭐 돈이 한 10만 원 먹겠지만 10개 들어가시면 100만 원 먹겠죠. 그럼 50개 들어가면은 500만 원처럼
만약에 내가 3천만 원 베팅 다 해버리면 개수대로 풀로 들어와 버리면 60%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800만 원. 한 돈 1,800만 원 여러분 요까지만 수익 나버리지 않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내가 2천만 원 갖고 베팅하신 분 거의 뭐 얼마 여러분 1,000만 원 가까이 수익 난다든지 잘못 갔으면 1,000만 원 손실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천만 원, 저 같은 거 옛날에 매덕 한 2, 3억 갖고 했는데, 나이 31, 살 때 여러분 2, 3억 갖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 31, 살 때는 그 당시, 33살, 2살 때인데, 그 당시 여러분 2, 3억 큰 돈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시험식 해보면은. 보통 하루에 2천만 원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뭣도 모르고 풀로 들어왔으니까. 보통 좀 많이 들어가죠, 개수대로. 근데 옵션도 아니고 선물로 해서 그러는데, 선물은 이렇게 레버리지가 안 큽니다. 옵션은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이 있다 했을 때 한 개를 들어도 되고 5개 들어도 되고 10개 들어도 되고 20개 들어도 되고 30개 들어도 되고 50개 금액도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개수를. 이 조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자기 주문 느낌 따르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물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선물은 여러분들이 금액이 보통 정해지가 있기 때문에 한 계약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래소 할 때 선물, 국내 선물 하나에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그래서 제가 돈이 3천만 원 있어서 2개 빼고 이빠이 들어봤자 2개 빼기 못 들어갑니다. 해외 선물도 나스닥이 700만 원이거든. 한 계약 해봐도 700만 원 있어야 한 개인데 10개 하려고 하면 7천만 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옵션은 그게 아닙니다. 옵션은 하나에 여기에 원래는 10만 원짜리, 11만 9천 원짜리입니다. 근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2.5로 꼽힙니다. 그래서 25만 원 정도 된다 보면 되겠죠. 그럼 25만 원짜리 한 개를 사는데 하나 들어갈 때 주문을 1 들어왔을 때 25만 원이지 10개 들어가면 250만 원이고 100개 들어오면 2,500만 원입니까? 100개 주문을 보면은 2,500만 원입니까? 그럼 2,500만 원에 50%면 얼마입니까? 1,250만 원입니까? 하루에 이게 50% 움직이는 건 그냥 장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하루에 이게 50% 움직이는 것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통 하루에 50%는 기본 움직이거든요. 1.2에서 여러분 1.83이면은 약 여러분 50% 아닙니까? 1.2에 반은 6이니까 1.8이면 50%. 이거 50% 올라가 버린 건데. 하루 만에 50%. 장중에만 50%.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오버나이트 해버리면은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은 이런 게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은 여기서 0.4에서 여러분 1.80 아닙니까? 0.4에서 1.8이니까 4, 4, 16. 응? 4배. 8, 12, 12, 300% 이상 올랐죠. 요즘, 뭐 A만 하더라도 4에서 10이니까 80, 200% 올랐죠. 200%. 그럼 여기서 1에서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들어가면 여기에 300만 원 되는 거고. 응? 1000만 원 들어가면 3000만 원 되는 거고. 이래 되는 겁니다. 코인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가더라도 10% 가면은 1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뭔가 보통 코인 여러분 200%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까? 50%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까? 평소에 지금 평소에 10%도 안 가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여러분 600만 원짜리가 660만 원 올라가 봤자 10% 아니면 10%.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하루에 지금 이거 하루에 하면 200% 가버립니다. 하루에 하면 200%. 위에서 여기까지 가면 400% 가까이 400% 가버리고. 그래서 금액을 내가 1000만 원 넣었을 때는 이게 300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10만 원 넣으면은 다운이 10만 원 묻겠죠. 더블 났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포카 치는 것처럼 패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조금씩 100만 원, 10만 원씩, 10만 원씩, 50만 원, 50만 원 하다가 자기 내가 맞다 싶을 때 500만 원, 1000만 원 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보 때는 이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막 내가 돈이 1000만 원 들어있으면 통장에 1000만 원 들어갔다가 팔았다가 1000만 원 들어갔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죠. 보통 여러분이 초보 때 어떻게 됩니까? 돈대로 베팅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대로 베팅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옵션이라는 것은 자기 조절만 잘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심리를 자기들 조절을 가능하느냐? 그게 안 되죠. 사람 심리가 이러면 조절되던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조절하죠. 선물은 이제 금액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안 되지만은
옵션은 그게 좋다는 거다. 그 여러분 그 옵션의 어떤 장점을 여러분 한번 잘 알자. 그리고 코인이 우리가 소형 알트들이 급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급등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의외로 옵션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옵션의 또 단점을 여러분 모르면은 큰일 난다. 하루 종일 매매하면은